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김민주 패널 그리고 신주호 패널과 함께 여야만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최근에 좀 두 개의 조사가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핵심은 여하튼 30%가 붕괴됐다. 뭐 이 얘기인데 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해서 지난달 26일부터 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긍정평가가 29.6%, 부정평가가 66.7%였고요. 그리고 한국갤럽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여하튼 긍정평가율은 23%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콘크리트 지지율 하는 게 30% 기준이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당시만 해도 30%는 유지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게 붕괴됐다. 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신주호 부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지지율 1위 2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야 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네. 무겁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기자님 말씀처럼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민심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를 증명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공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예. 한번 국정 전반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왜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을 말씀드렸냐면 리얼미터가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좀 후하게 쳐줬던 네. 곳이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30%가 붕괴됐기 때문에 좀 지지층에서는 좀 되게 위험수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은데 저 김민주 부대변인님, 네. 이게 지금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한 이후의 결과가 담은 거잖아요. 좀 누적됐다고 봤는데요. 그 보통 그 정권의 지금 현재 기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인사로 봐야 됩니다. 예. 아까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보 라인을 충안고 출신으로 임명한 거에다가 노동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누적돼서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구나.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구나. 이 상태에서 이제 의료 대남 문제가 피부에 와닿고 있고 경제와 민생은 여전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년 안 예산안이 발표됐는데 여전히 부자 감세의 기조는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수 결손은 또 심각해지고 예. 세수 결손이 심각해지면 이제 지방 정부로 가는 것들이 팍 더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이런 소통의 조금 부재와 조금 하나 아쉬운 건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한 거. 요거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본인이 같이 마시라고 했다라는 뭐 인터뷰 내용도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가 지금 정쟁에 장유되고 있고 국회의 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끔 하는 거는 민주당의 탓이 크죠. 그 국회 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회 개원식이 지금 제일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역대. 예. 이거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왜 대통령 안 오냐? 이 탓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전에 왜 이렇게 국회 개원이 늦어지게 됐고 지금까지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민생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쟁용 입법만 이루어졌는지 민주당이 스스로 반성해야 될 지점이 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민주당이 오히려 그렇게 강대 대치를 이어갈 적에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 오셔서 네. 연설하시면서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해달라, 국민을 위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원식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회가 첫 그 개원을 할 때, 개회를 할 때 이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회에 우리 국민들의 대표를 하는 국회로서 어떤 국회에 대한 존중 의사 밝히고 네. 앞으로 그 어떤 업무 협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잘 부탁드리다 이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가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큰일이다. 국회 야당만 있으니까 여당도 있고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그 정진석 비서실장 말씀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국회의원 4선하신 분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의회주의적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역대 대통령이 국회 방문했을 때 피켓 들고 반대하고 야유했던 거 하루 이틀 아닙니다. 야당이라는 건요. 원래 반대하라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영어 어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포지션 파티? 예. 맞나요? 맞는 것 그 반대하라는 것이 의미가 정확하게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당연히 야당은 반대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가뜩이나 지금 국정 지지율이 29%입니다. 20%대면은 잘해서 국민들이 잘했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국회에 나가서 잘못도 뭐 이야기하고 또 쓴소리도 듣고 하는 게 당연히 대통령의 책무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대통령 심기 관리하기 위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 이 대통령 심기만 중요합니까? 국민 심기는 안 중요합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정부 여당의 대통령실이 심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주호 부대변인 혹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을 바라보는 관점이 혹시 두 개의 야당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조차도 한동훈 대표가 맡고 있으니 저건 야당이야. 뭐 대통령 인식이 어떠실지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인식은 안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서 대통령이 되신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을 뭐 야당으로 보시겠습니까? 설마.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일각에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국회의장 중심의 차담회가 불편해서 안 나온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거든요. 참 묻지 못할 얘기인데 원래는 하기 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 다 만나가지고 차담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게 너무 불편했던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대통령 또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김민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아직 3년이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으셨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 권력 집중적 대통령 중심제거든요. 예.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세신 분은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국회나 야당을 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강자답게 대화, 협치, 소통의 대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된다. 그렇게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예, 하고 좀 지났지만 여야 대표 회담 이 얘기도 살짝만 해보긴 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양쪽에서 일단은 뭐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먼저 물어본다면 누가 승자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승자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계엄령 얘기했다가 지금 역풍 맞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두 발언만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조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 헛발질을 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상대적으로 승자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게 사실 양당 대표가 처음 만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네, 네.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여야 대표가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시면서 어떠한 그 국민을 위한 입법 그리고 민생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바라보는 입장에서 근데- 좀 실망스럽긴 했어요. 근데 우문이네요. 맞아요. 우문. 각 당 어떤 게. 관계자들에게 누가 승자냐고 하니까. 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럼. 국민 민생을 위해서 만났는데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국민이 더 중요하죠.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이불 일을 따지겠습니까? 라는 게 이제 오피셜한. 한 말씀 예.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이 만남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의 틀을 깨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당도 정확하지 못했고 또 뭐 획기적인 정책이나 대통령실의 지지를 못 받는 결정권이 아직까지는 좀 약한 한동훈 대표를 만나준 거 아닙니까? 만나서 이야기했고 또 내용이 뭐 합의, 추진, 아니 뭐 협의 이 내용밖에 없어 실리가 없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남 자체에도 의미가 있었고 서로의 이견이 있는 거를 확인했으니 이걸 좁혀가는 과정을 앞으로 계속 뭐 추진하고 만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항상 싸우는 모습만 보였는데 이렇게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뭐 유익한
만남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그렇게 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계세요. 네. 아니 근데 원래는 독대 자리가 예정돼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발표문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독대 분위기가 한 40분 정도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 언론에는 둘 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뭐 두 분 여기서 좀 풀어주세요. 어떤 얘기 좀 나왔나요? 들으신 거 없습니까? 건강 얘기, 날씨 얘기. 아 그래요? 우리 건강 신 얘기만. 부대변인. 두 분간에 말씀하신 거는 저도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아쉬운 게 예. 뭐냐면 각 당 그 비서실장들이 지금 서로가 들은 얘기가 다르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민주당이 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최상병 사건에서 뭐 발의하고 있다. 예, 예. 준비 중이다. 예, 이런 거. 저희는 아 그런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자고 했었던 그러니까 겁니다. 공개하는 게 더 나았던 거 아닌가? 공개를 했으면 국민들이 이런 의구심이 없어졌을 것이고 네. 양당 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쟤네가 거짓말했어 이러한 그 논란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토론하는 게 겁나서 생중계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겁이 났다는 것도 네. 뭐 신 부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김민주 부대변인? 아니 저는 그 공개를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질문을 네. 그 사실 이거와 함께. 그런 거 갈 때 녹음하죠. 안 하고요. 안할것 같아요. 예. 배석한 분들이 메모하고 이렇게 쭉 적긴 합니다. 기술을 합니다. 마치 그 기자분들이 팬 기자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쭉 적듯이. 예, 저희 다 켜놔요. 그래서 기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저희는 그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나서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이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그 175석의 또 야당이고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되겠고 윤석열 정권이 지금 민생이나 경제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당이 이끌어간다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좋은 만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자라는 얘기 하긴 했었잖아요. 뭐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네. 예,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밥 한번 먹자 뭐 이러는데 뭐 만나실 거 아닐 것 같은데. 예. 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논의할 시간이- 것도 많고요. 예, 또 예. 정기국회가 마침 시작이 되니까 예. 다뤄야 될 법안이나 예산 특히 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에 관련된 예산 부수 법안이나 예산안 많이 토론해야 아니 됩니다. 이거는 근데 김민주 부대변인은 지금 그야 뭐 오피셜한 입장인 거고 사실 한정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뭐 네. 만나도 뭐해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저 들었거든요 당내에서.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은 안 만나는 게 저희한테 유리하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렇게 이불이를 따지는 속 좁은 당이 아닙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아니 방금 이 발언에 대해서 신 부대변인한테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당내 입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야 이재명 대표를 만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에 또 설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당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가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당내 입지를 더 그렇죠. 강화시킬 수가 있고 당내 건강한 토론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알겠습니다. 좀 더 예. 한동훈 대표님에게 이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신조 부대변님이 얘기 전해 뭐 주시는 요새 측근이니까요. 예. 뭐 그 3자 추천 특검 예. 때문에 굉장히 뭐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물러날 곳이 없거나 좀 처지 사면 초과에 몰렸을 때는 원칙을 지키시라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외초에 왜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셨던 그 애초 초심을 잊지 마시고 국민에게 약속하셨던 이불리 따지지 마시고 당내 상황 보지 마시고 하루속히 특검법 발의하시던가 아니면 저희가 발의한 법안 동의해 주시길. 예. 아니 아까 특검법 얘기 나와서 요 예. 얘기만 하고 다른 네. 문제로 예, 넘어갈게요. 하시려고 그 야당이 이제 대법원 추천과 야당 비토권 내용이 포함된 최상병 특검 4차 발의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어때요? 지금 뭐 안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뭐 별반 아니 달라진 거 이거는 없다? 내용이 내용이 그렇죠.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예, 예. 지금 민주당이 마치 선심 쓰듯이
본인들이 한동훈 대표 제3자 특검만을 받았다는 그 모양새를 취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거 제3자 특검법 아닙니다. 이거 짝퉁 특검법이에요. 뭐냐면 어쨌든 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비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특검 추천을 본인들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겠다 이런 선포나 다름없는 거여서 이거는 뭐 저희 입장에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존이랑 달라진 게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뭐 발의를 따로 하시던가 아니면 그 구절 때문에 문제시면 그 법사위 저희 당 간사님의 의원님들한테 제가 건의할게요. 그 구절 빼면 받으실지 한번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거는 충분히 법사위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여야 회담 때 한동훈 대표가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계속 거부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발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공개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지금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발의하셔야죠. 어쨌든, 예. TV 생중계 얘기하면 또 좀 길어지니까 그런데 여튼 네. 그걸 얘기하게 되면 속내를 얘기 못 하니까 네, 여튼 네, 맞습니다. 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일단은 넘어가시죠. 중요한 건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도 만남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이슈는 사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긴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 이제 문다혜 씨까지 검찰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입증에 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전 대통령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 씨가 타이 이스타젯 채용과 관련해서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이상직. 예, 이상직이요. 이상직 예. 위원의 어떤 그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고 그래서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수사가 중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튼 이게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용이냐 아니 이건 아니고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 좀 있어요. 좀 어떻게 이 문제 보시고 있는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것은 적폐청산이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다면 이 부분을 국면 전환용 정치 검찰의 탄압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는 거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본인들이 당하면은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로 결부시킵니까? 저는 참 치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자꾸 박 전 대통령 얘기를 들여서 죄송한데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자체가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는 핏줄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같이 사셨죠.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서 생활 공동체,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분명한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민주 부대변인요. 이게 검찰의 논리가 좀 빈약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 부부 생계비 지원이 사위 취업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자 사위가 받은 월급이 이 장인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아까도 잘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왔는데 그 담당 검사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윤석열 사단이에요. 예, 윤석열 사단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건이 몇 해 동안 증거 없어 갖고 불기소 처리를 하려고 하는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전주지검이 이걸 다시 불씨를 키웠어요. 그때 전주지검장이 누구였냐?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이에요. 예. 핵심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억지 기소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검찰이 언제 그 증거가 있어갖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그랬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득 분리 따져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법이 아주 그 치졸하고 치사하기 이를 데없어 마치 제2의 그 논두렁 시계 사건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다혜 씨 압수수색하는 거에 기자가 먼저 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민한 기자요, 민한 예. 기자. 제주별장 알고 봤더니 그 숙박시설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그 이상직 이게 취업이 대가성이라고 했는데 중진고 이사장이 대가가 아니라 시기도 달라요. 예. 시기고 다른 게 중진공 이사장 이전에 이미 취업이 됐고 그 회사가 4명짜리 티켓 파는 회사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증권회사 다녔던 사람을 왜 광우성에 취업했냐? 그럼 하태경, 김동철
박주선, 이은재는 그러면 그쪽의 전문가여서 거기 자리에 앉혔습니까? 뭐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곽상원하고 곽상 전 의원 아들하고 그다음에 죄송한데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그 사모님하고는 어떤 관계길래 거기는 다 무혐의고 이거는 예? 엄청난 뭐 큰 사건이고 그렇습니까? 이게 네, 이와 관련해서 말이 안 된다. 예. 신조어 부대변인님. 정치 보복이다. 예, 이건 말씀드립니다. 간단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일가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에 임해서 본인들의 무죄를 밝혀내면 됩니다. 그럴수록 정치 검찰이라는 반격의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다혜 씨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SNS에 사진이나 몇 개씩 올리면서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어요. 이런 식의 정치하지 말고 전직 대통령이면 전직 대통령답게 품위 있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예.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시면은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예.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친문 세력 집결용이다. 약간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김민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하지만 국면 전환용은 맞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대통령은 이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반국가 세력,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이 정치적 음모를 꾸며서 이태원 참사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그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의 수단이라는 게 감사, 수사, 검사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정권 초기부터.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언 네, 뭐 하나 신조 드릴까요?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이태원 참사를 뭐 꾸며냈다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공당이라면 문 전 대통령께 좀 성실히 수사에 임하셔서 저희의 논리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예, 뭐 예. 다 8일인가요? 그 경남 방문해서 네, 내려간다고 대통령도 하죠, 일요일 날. 만나시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위기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당을 하나로 좀 모아보려는 저는 그 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지난 공천 과정에서 친문 진영을 박해하다시피 탄압했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 친문 진영을 향한 손길이 계속 이어지겠느냐?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돼요? 네, 한 말씀. 10초 예. 정도? 그 이런 거죠. 그 검찰이 힘 있는 대통령이 뭐 검사시켜서 이재명, 문재인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라면 오고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네, 정리해 주시고요. 20%대로 네. 떨어진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당과 함께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할 때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2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목요일은 항상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여야만만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주호, 김민주 패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흐르는 곡 지수.